주담대 2% 찍었다. 2%대 찍었다. 서울 집값 무섭게 꿈틀대는 이유. 네, 한 번씩 이번 주 경제뉴스에서 보셨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집값 장난 아니거든요. 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예. 정말 눈 뜨면 1,000만 원씩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시절이 지금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밑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팩트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최저금리가 3년 3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 많이 떨어졌죠. 3% 언더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한때 얘가 뭐 6% 넘어까지 올라갔었죠. 예. 언제? 한 1년 반 전에. 예. 6% 넘게,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6% 넘게 올랐던 그 주담대 금리가 지금 이제 그 당시와 비교해서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21일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2.94에서 5.47이다. 그러면은 2.94를 받으려는 사람은 조금 특수한 사람이겠죠, 그죠? 예. 우리 일반인들 받을 때는 아마 3% 중반대, 뭐 잘 내봤자 3% 중반대, 후반대, 4%를 넘지는 않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정금리 기준입니다. 변동금리는 이거보다 더 높아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뭔가? 예, 현상은 뭐 보셨던 바와 같고, 이유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죠. 은행채 5년물 금리 변동을 반영해서 그 대출금리를 책정을 하는데, 그게 우리 채권을 보면은 은행이 다 자금을 조달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은행채,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예금을 끌어모아서,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유치받아서 그것을 대출로 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뭐 이자를 더 쳐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예금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결국은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겠죠.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대출 금리가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예금 금리는 그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은행채 5년물 AAA 무보정 금리가 지금 3.454%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3.454%.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저번 주인가 봤을 때 3.6 정도 반 것 같은데 지금 더 떨어져 가지고 이제 3.4 정도로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요걸 기준으로 대출 금리를 책정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는 고정금리 하단은 모두 3% 초반까지 떨어졌다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같이 보실 거, 서울 아파트 가격 2년 만에 다시 들썩. 요거는 제가 자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서울 쪽에 아니면 전국구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들 보셨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이미 들썩이기 시작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에선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아파트 단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21년도, 그러니까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직전에 최고가를 찍었던 그게 이제 이전의 최고점인데 그것도 넘어서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 최고가 신고가가 되겠죠. 예, 그런 단지도 나오고 있다. 하반기 중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아파트 매수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매수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기사처럼 2%대를 찍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 후반대는 특수한 경우일 거고 우리는 아마 3% 중후반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마찬가지로 4% 언더에서 지금 실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서 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더불어서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주목하는 것이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떨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전에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5%였습니다. 5%. 예를 들어서, 자, 그때 그럼 제가 3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예,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5%에 3억이면은 연이자는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죠, 그죠? 1년에 이자만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매달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은 125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했죠, 그죠? 3억 빌렸는데 5%로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5%로 했을 때는 한 달에 12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금리 5%가 만약에 2.5%로 절반이 뚝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월 부담하는 월 이자 비용이 125만 원 그대로라면은 3억이 아니라 6억을 대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잖아요, 그죠? 6억을 대출해도 2.5%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적용되면은 마찬가지 내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125만 원 그대로인데 6억을 빌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즉, 월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동일하지만은 3억 전셋집이 아니라 그때는 6억 전셋집으로 수요가 몰려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3억 전셋집과 6억 전셋집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당연히 신축 대단지 입지 좋은 그런 곳이 전세 가격이 높겠죠. 그쪽으로 수요들이 몰려들어가서 전세가 상승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예. 요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전세가 상승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세가 상승이 발생하게 되면은, 일정 전세가율 이상에서는 매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은 이미 지금 상승장으로 돌아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쪽에서는 21년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실에서 보여드립니다. 아실에서요, 보여드립니다. 요게 지금 서울의 매매가, 전세가 변동 그래프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19년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그래프에 표시한 건데요. 3년으로 압축해서 보겠습니다. 3년을 압축해서 보면은 지금 22년도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됐죠, 그죠? 22년도부터 하반기부터 하락을 쭉 해야 내려왔는데,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죠, 그죠? 여기에 파란색 곡선이 매매가 곡선입니다. 그리고 요 빨간색 곡선이 전세가 곡선이에요. 자, 그러면 서울의 전세가는 언제부터 반등을 시작했나?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던 매매가와 전세가 중에서 전세가가 반등을 시작한 것은 언젠가 하면은 23년도 7월달부터 변곡점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대신에 매매가는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평균 통계일 뿐이고 강남 쪽에서는 이미 불장이 시작됐다라고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디테일을 가볼게요. 이제 그러면은 자, 요거는 지금 서울 한강 밑에 있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에 있는 그 잠실 엘스라는 아파트의 가격에 대해서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실동 잠실 엘스 서울에서 거의 탑 클래스에 속하는 탑 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아파트를 보시면 되고 전세 세대수가 5,678세대짜리입니다. 이제 17년 정도 된 그런 아파트입니다. 보시면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최근 3년간의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저점이 언제였는가 하면 결국은 23년도 1월 달이었습니다. 23년도 1월 달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매매가 상승이 지금 24.58%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가 상승이 1년 반 정도 만에 서울 잠실 엘스라는 아파트는 약 24.5%의 매매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가는 어떠한가? 전세가도 마찬가지 23년도 1월달 기준으로 볼게요. 23년도 1월달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봤을 때, 자, 전세가 상승률은 28.8%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의 뭐 비슷비슷하죠, 그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전세가가 매매가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세가 상승이 받쳐주기 때문에 매매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이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매매가가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전세가는 입주 물량에 가장 크게 반응을 하는데 서울 또한 향후 3년간 입주 물량 감소는 팩트입니다. 매우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대기 매수자들의 수요는 마음이 급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의 매수 수요는 서울 사람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서울의 대기 수요로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실 거는 지금은 실거주장이라 말씀드렸어요. 실거주장. 예, 투자자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투자자의 움직임이 제한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수요까지 가세가 된다면은 서울은 상승 여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은 지금 상급지가 이미 급등을 한 상황이라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서울 쪽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지방보다는 서울이야. 서울로 가야 돼. 예,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아마 수용이 돼도 좋을 거예요.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타난 이러한 단지들을 보시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것보다 아직까지 상승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초기의 단지들, 뭐 소위 말해서 2급지 단지가 되겠죠. 그죠? 2급지.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것들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기사, 주담대 입주대 찍었다. 서울 집값이 무섭게 꿈틀대는 이유를 제가 생각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주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바로 이어서, 그럼 궁금하신 게 그거죠. 야, 그럼 부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서울은 알겠어, 그래. 올라가 알겠는데, 부산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니까, 그거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